오늘 사연도 정말로 놀랐습니다. 단 2달 만에 식스팩을 만든 25세 남자분. 이분이 감사하게도 본인의 전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둥글둥글한 일반적인 몸매고요. 단 2달 만의 애프터 사진을 보면 놀랍게도 식스팩이 보입니다. 전후 사진 모두 얼굴을 가리셨지만 분명히 갸름한 턱선이 드러나면서 얼굴도 그전보다 더 훈남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2019년 10월 7일 날 89.1kg에서 12월 6일 딱 2달 만이죠. 77.9kg으로 무려 11.2kg을 감량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근육량입니다. 11.2kg이나 빠졌으면 불구하고 근육량은 겨우 1.2kg 감소. 이 정도는 거의 똑같게 유지한 거랑 다름없거든요. 보통 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몸에 있는 지방은 쏙 빼내고 근육량은 늘렸다. 이건 사실 단기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체중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근육량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 줄어드는 근육량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서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몸에 있는 지방은 빼내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단시간에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근손실을 감안하고도 지방을 빼내고 나서 다시 근육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체중 감량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을 거의 지켜내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이분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5살 남자고요. 취업 준비 중입니다. 맨날 공부만 한다고 먹고 앉아있고 자고 하다 보니 어느새 몸뚱이가 사진처럼 되어버렸어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운동 유튜버, 다이어트 유튜버를 찾아보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들을 모아서 제 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역시 시환쌤 영상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식단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간식을 포함해서 하루 총 5번의 식사 시간을 가지셨고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일어나서 밥 먹기 전 무조건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을 드시는 것은 그 다음 식사의 총 칼로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선 우리의 몸은 탈수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 한 잔 꼭 드시는 거 좋습니다. 유산균 한 포 타서 먹은 후에 사과 1개, 고구마 손바닥 반 정도 크기 1개, 슬라이스 치즈 과자 두유 한 팩 먹었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과자는 그 슬라이스 치즈 있죠.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마치 바삭바삭한 과자처럼 만든 걸 말합니다. 점심 식사는 12시, 닭가슴살 100g, 양상추 가득, 그리고 고구마 반 개. 좀 배고프긴 하셨겠다. 야채는 살 안 쪄요. 많이 드세요. 살찌는 건 정제된 탄수화물이지. 맞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도 그렇게 살이 찐다. 그래서 채소도 적당히 드셔야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코끼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이 찔 만큼 채소를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채소는 충분히 먹고 싶은 대로 많이 드셔도 됩니다. 3시에는 간식, 아몬드 20알 내외. 확실히 한두 시간 정도의 포만감을 채워줍니다. 중간에 배가 고파서 위기가 올 때에는 아몬드를 한 줌 정도 들고 계시다가 조금씩 오독오독 오래오래 씹어서 드시면 포만감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몬드 드시지 않아도 그 다음 식사까지 잘 넘어갈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꼭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점심과 똑같은 식단. 배고프겠네요. 그래도 가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9시 닭가슴살 1개, 고구마 반 개. 이렇게 저희 2달 내내 같은 식사를 했고요. 중간중간 고구마가 질릴 때에는 바나나를 드셨다고 합니다. 가끔 시리얼 바로 대체하기도 했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양하고 영양 잡힌 식단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닭가슴살하고 고구마가 가장 좋아서 먹는다기보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구하기가 쉽거든요. 닭가슴살 대신 기름 적은 소고기 드셔도 됩니다. 흰살 생선 드셔도 되고요. 닭가슴보다 훨씬 번거롭고 비싸서 문제죠. 이분 식단의 큰 특징은 고구마, 닭가슴살, 채소, 아몬드 이런 가장 쉽고 전형적인 다이어트 음식으로 주로 식단을 구성하셨고요. 자주 조금씩 많이 드셨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과는 많이 다른 방법인데요. 간헐적 단식도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긴 단식 기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했다. 이런 분들은요. 계속 간헐적 단식을 고집하실 게 아니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이분의 방법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 번 조금씩 자주 드시면 양 조절하기가 쉽고요. 공복 시간을 지내는데 조금 더 쉽습니다. 단 굉장히 귀찮죠. 자, 그리고 이분의 운동법도 소개드립니다. 저녁 7시부터 8시 반이나 9시까지 거의 매일 운동을 하셨답니다. 처음엔 가볍게 10분 이내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고 웨이트, 근력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20분 하면 시작하자마자 땀이 막 쏟아져 내린대요. 그냥 유산소를 먼저 하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정도인데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를 하면 땀이 주르륵 쏟아진답니다. 근력
근력 운동을 먼저 하냐, 유산소를 먼저 하느냐, 운동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합니다. 본인에게 중요하다 싶은 걸 먼저 하시면 돼요. 근육을 키워야겠다 하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유산소성 능력을 꼭 키워야 하겠다 하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 먼저 하시고 근력 운동 하시면 됩니다. 웨이트, 즉 근력 운동은 3분할을 하였습니다. 3분할 운동이라는 게 근력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3번으로 나누어서 운동을 따로따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은 등 운동을 했으면 내일은 가슴 운동을 하고 그 다음날은 하체 운동을 하고 또 그 다음날은 다시 등, 가슴, 하체 이런 식으로 몸을 세 부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죠. 근력 운동 왕초보들이 헬스장을 가면요. 그냥 마치 뷔페에 온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요. 눈앞에 보이는 아령이 제일 쉬워 보이니까 이거 들고 이두 운동 했다가 뭔가 매달려 있는 거 땡기는 운동 했다가 이거 등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의자에 걸터 앉아서 뭐 다리 운동, 하체 운동 했다가 머리, 어깨, 무릎, 발 전신을 다 하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분은 분명 헬스장 왕초보입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요. 특정 부분을 조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하체 근육을 조지는 겁니다. 그냥 그날은 하루 종일 하체 운동만 해서 하체를 계속 괴롭히다가 와요. 그리고 나면 하체 근육이 완전히 지쳐있죠. 그런 하체 근육에게 며칠간의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그 휴식 시간 동안에는 등 운동을 하고 가슴 운동을 하고 그렇게 몸의 구석구석을 나눠서 따로따로 운동하는 것을 분할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3분할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아주 바람직한 배우는 자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웨이트 자세는 헬스장의 형님들께 한 번씩 물어보면 잘 가르쳐줍니다. 무섭게 생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동하면서 힘들어서 그래요. 누가 운동을 웃으면서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헬스장에서의 근력 운동은 그냥 하면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트레이너에게 비용 지불하고 PT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주변에 잘하는 친구분에게 또는 헬스장에 무섭게 생겨도 친절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세요. 얼굴은 험악해도 의외로 속은 친절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2분 30초는 걷고 2분 30초는 뛰고 이걸 4번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1분 걷고 1분 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총 10번 반복해서 20분을 채우는 거죠. 지금은 근육을 늘릴 목적으로 체중을 조금 찌우고 계시대요. 운동은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팅데이는 없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치팅데이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치팅데이는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정확하게 결론 말씀드립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팅데이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일상이 돼버리고 다이어트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께 당부하는 것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목표한 무게를 감량했다면 그때 최종 보상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닥터 시완이 여러분의 다이어트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좋고 실패 사례도 좋습니다. 100명의 다이어터가 있다면 1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실패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 체중, 그리고 직업 등등의 정보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고요. 보내주실 사진이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